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모델,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빈 땅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은 자재를 써가지고 친환경 그런 아파트를 짓겠대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그런 IT 기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스마트한 그런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말로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안방은 여기 있고 작은 방은 여기 있고 거실은 여기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우리 모델하우스라는 거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딱 보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은 이런 구조로 생겼구나.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이제 ER 다이어그램 해서 다이어그램 배웠죠. 그런 ER 다이어그램 그런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교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교수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책상이다, 의자다 해서 그런 비품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객체,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이제 설계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런 데이터는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로만 설명하게 되면 우리 실제 사용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학생이라는 개체를 다 집어넣고 교수라는 개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설명하면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이제 보여지는 그런 구조, 모델하우스처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컴퓨터에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고 추상화를 해요. 추상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개념적 모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에는 데이터도 나타내야죠. 그리고 데이터 어떤 관계, 어떤 데이터랑 어떤 관계들이 있다. 그 관계도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도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됐든 제약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념적인 도구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데이터 모델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 스케마를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능적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그런 개념적 모형을 보고 얘기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구성 요소요. 구성 요소에는 개체라는 게 있고 속성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3요소에는 개체, 속성, 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런 모델에다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꼭 표시해 줘야 되는 게 구조도 있고요. 연산도 있고 제약 조건도 있고 있어요. 자, 그럼 모델의 종류하고 모델에 이제 표시해야 할 그 요소들 요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이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데이터 모델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구조라는 게 있고 연산이라는 게 있고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그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그런 제약 조건을 의미하는 게 우리 제약 조건이고요.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그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작업에 대한 명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에 이제 해당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게 이제 연산이죠, 연산. 연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 간의 그 관계로서 데이터의 구성이 됐든 정적 성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대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지금처럼 연산하고 구조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영어로 작성이 되고 한글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이제 써주면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도 있었고,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고, 데이터 모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 뭔지 그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구성 요소하고 종류하고 데이터 모델에 표시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